안녕하세요. 오늘이 16강째네요. 오늘은 그 인물 설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토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번에 14강째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꽁트 과제 드렸죠. 한번 우정어린 충고라고 가제로 해가지고 한번 써보자고요. 물론 다 쓰셨겠죠. 게시판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저번에 15강 때는 이제 단편 소설로 30장에서 50장 사이에 한번 쓸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드리고서 한번 써보라 그랬죠. 그 제목은 이제 새 도둑이라고 해가지고 쓰셨는데 아직 더 쓰신 분은 빨리빨리 써서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 나온 김에 이제 꼭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분들은 물론 저도 약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시작만 해놓고 끝난 걸 하나도 없는 작품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쓰다가 말고 더 새로운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으니 더 좋은 아이디어 나왔으니까 또 다시 쓰다가 반쯤 쓰다 또 말고 그러니까 시작만 해놓고 끝까지 매듭진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작품만 몇 개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제대로 마친 게 없다는 그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께서는 글을 썼다 그러면은 그게 결과가 좋든 나쁘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 끝까지 다 써놓고 그리고서 이제 놔두는 거죠. 놔두다 보면은 대개 단편 같은 건 일주일도 얘기하는데 한 달 정도는 저는 있어야 되겠다고 그러고요. 일주일이나 한 달, 그 정도를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어디다 이제. 그냥 놔두고 있으면은 그 스스로가 발효를 해서 나중에 거기서 이제 이 소설, 새로운 새롭게 어떤 아이디어가 나온다든지 또는 오류 같은 게 보이지요. 그러니까 뜸이 든다고 그랬죠. 흔히들. 뜸 들도록 놔두는 거죠. 발효되도록 놔둬라 이거죠. 일단은 어쨌든 끝내는 그런 습관을 미리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소설을 쓰는데 작가들은 마음에 딱 드는 소설을 썼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가지 할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목매다는 거라는 거다. 목매달아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인데 자기가 소설을 쓰고서 마음에 딱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아주 대가들도. 그러니까 마음에 딱 들었다 하면 이제 세상에서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간다 그래도 목매다는 일 뿐이라는 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일단 시작했으면 끝을 낸다. 그게 습관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모르는데 두 번째는 글을 쓰시되 항상 밥 먹듯이 써라. 밥을 먹듯이 쓰는 이유가 뭔가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옹달샘이 있는데 옹달샘은 우리들은 이제 영양이라고 그러죠. 옹달샘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또 샘물이 퐁퐁 많이 솟는 사람도 있고 조금씩 솟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이제 옹달샘이죠. 옹달샘에서 표조박으로 물을 퍼내듯이 써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표조박으로 너무 빨리 퍼내면 구정물이 일어나죠. 또 너무 천천히 퍼내면 그 아까운 약수를 갖다가 밖으로 흘려내버리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솟아나는 샘물에 맞춰서 적당히 계속적으로 퍼서 자기 걸 만들어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자기 역량에 맞게 꾸준히 쓰라는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첫째는 일단 작품을 시작했으면 끝을 내라. 두 번째는 옹달샘에서 표조박으로 약수를 떠내듯이 빠르지도 않게 또 늦지도 않게 그렇게 자기 역량에 맞춰서 하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오늘은 소설 쓰기 실전 들어가기 전에 인물 설정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공부하기로 하죠. 근대 소설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첫째는 인간에 대한 탐구지요. 첫째는 인간에 대한 탐구. 인간의 탐구지요. 근데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인간형의 탐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탐구, 인간형의 탐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인간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탐구도 성격적인 인간 탐구, 그 다음에 인간형의 탐구. 인간의 묘사요. 그래서 소설의 3요소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인물, 사건, 배경이죠. 배경인데 여기서 가장 큰 것이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큰 게.
그런 캐릭터리제이션 어째 하는데, 샤일록 같은 놈 하면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납니까? 잔인한 사람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루지 같은 놈 하면 좀 짠돌이, 좀 인색한 사람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 작가들을 만들어낸 그러한 인물이거든요. 또 뭐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는 성격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다. 하나는 완전 헨릭형이고 하나는 돈키호테형이다. 생각만 하지 행동이 없는 사람. 또 생각이 있기 전에 무조건 행동부터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할 때 돈키호테형이다, 헨릭형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죠. 바로 그게 작가들의 인물이죠. 사실은 없는 인물인데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보다도 아주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마치 있었던 것 같이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뭐 그런 것도 있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얘기하죠. 그럼 이중인격자다 그러면 지킬 박사 하이드형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래서 소설가를 갖다가 신의 제2의 신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제2의 신. 인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창조하려니까 제2의 신이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물이 그만큼 중요하다. 사실 얘기하면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나 소설을 전적으로 다 이렇게 통틀어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나. 그러면 누가 하면은 인물이죠. 어디서 하면은 배경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나 하면 사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서 무엇을 했나는 누가 한 행위를 우위한 하나의 배경 설정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가 중요한 거죠.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그 시학에서 플롯을 비극의 6대 요소의 가장 첫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대에서는 그 인물 설정을 더 앞에다 두고 있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꼭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플롯도 중요하지만 인물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나 해서 어디서 무엇을 했나의 주체는 바로 인물이니까요. 그래서 성격 여기에 인물 설정 크게 나눠서 이제 성격의 창조하고 두 번째는 인물의 묘사라고 볼 수 있죠. 성격을 창조하고 그다음에 그 인물을 묘사하는 거죠. 인물이 이제 묘사하는 건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테지만 그게 그래서 이게 허드슨의 견해는 여기서 인물을 만들 때 실존하는 인물로 실제로 실존하는 인물처럼 만드는데 그것은 진실한 묘사로 이루어진다. 허드슨이 그런 말을 했죠. 묘사. 실존자, 실제 살아있는 그런 사람처럼 그려낸다. 그것은 바로 진실의 묘사다.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고 피와 살이 있고 그런 생동하는 인물, 이런 인물을 그리라는 거죠. 그런 건 이제 리얼리티가 문제죠. 그런 생동하는 인물을 그리려면 리얼리티. 이게 문제인데, 실제 사실적인 거. 여기는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이 있죠. 보편적 속성에다가 개성적 인물. 보편적인 데다 개성적 인물. 요걸 합하면 바로 리얼리티를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성을. 그러니까 누구나 보편적인 속성은 다 있는 거죠. 인간이 신처럼 뭐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런 거 아니까. 그러면서도 개성이 있어야죠. 그래야만 호기심을 갖고 흥미로워지니까. 뭐 여기서 배고픈데 밥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뭐 그런 건 이제 보편적인 우리 속성이죠. 그렇지만은 밥을 먹되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죠. 밥을 먹되 또 밥을 구해서 먹되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고 여기에 개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인물과 그 작중 인물과의 관계를 보면은 실제 인물이 복사가 아니다는 거죠. 소설적인 인물은 실제 인물이 복사가 아니다. 뭐냐 그럼 작가의 그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된 인물이어야 된다. 창조된 인물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작가들이 쓰면은 어떤 실제적인 인물을 놓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실패하지요. 물론 실제적인 대상은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 거기다 상상력을 개입시키지 않으면은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다. 그래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아주 뭐 별 볼 일 없이 일상적이고 전형적인 소설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우화에 그치고 말지요. 그래서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창조하는 인물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왕 말 나온 김에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소설이란 뭐냐? 소설이란 뭐냐? 우리가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새로운 질서죠. 내가 만든 새로운 질서요. 여기다가 진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논리성이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합해져서 운행되는 우주다. 이게 바로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질서에 진실과 논리가 가미된, 그리고 그것이 운행되는, 메커니즘적인 운행되는 우주가 바로 소설이다. 하나도 빼도 안 되고 넣어도 안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창조된 거고 어떤 걸 갖다 있는 카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새로운 질서와 거기에 진실이 있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운행되는 우주가 그 소설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물의 유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물의 유형이요. 디트리히라고 그래서, 디트리히 하고 또 이름이 좀 샌달이라고 하는 거죠. 손델. 이 두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건데, 여기에 소설이, 이 사람들이 소설이 예술이라는 걸 썼거든요. 소설이 예술. 소설이 예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나온 게 이제 평면적 인물과 그 다음에 입체적 인물, 그 다음에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인 인물, 또 정적 인물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정적 인물과 발전적 인물, 주인공과 패배자,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 이런 식으로 디트리히랑하고 선텔이라는 사람이 소설의 예술에서 그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요 분들 쓴 걸 가지고 하나하나, 대개 이제 정설로 우리가 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면적 인물과 우선 입체적 인물을 얘기해 보죠.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을 얘기해 보죠. 여기서 포스터, 소설의 양사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걸 처음으로 드러내는데, 평면적 인물은 작품 속에서 성격이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이걸 갖다가 정적인 인물이라고 하죠. 정적인 인물, 움직이지 않는 인물, 정적인 인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입체적 인물은 변화하죠. 성격이. 발전 인물.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평면적 인물 하면은 끝까지 착하게 산 흥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꼭 그러다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입체적 인물은 이건 평면적 인물이고, 입체적 인물은 누구냐? 그럼 놀부. 입체적 인물이죠. 처음에는 아주 악했다가 완전히 들어먹고 패가망신하고 거짓해가지고 끝에서 착해졌다,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단언적이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선 생각하고 바탕에 생각하고서 우리가 인물의 설정에 대해서 나가면 좋죠. 그래서 평면적 인물의 장점은 첫째, 평면적이요. 첫째, 흥부 같은 사람이 끝까지 착한 사람. 이 쉽게 알아볼 수가 있죠. 일단 나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쉽게 기억합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그 작품 자체의 스토리도 잊어버렸는데, 그 주인공에 대해서는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그래서 이제, 돈키호테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햄릿, 뭐 우리나라 소설에서 뺑덕어미 같은 경우, 참 매력적인 여자지요? 뺑덕어미 같은 경우. 또 이런 여자 좋아하는 여자도 있고, 또 춘향전의 그 방자 같은 경우. 방자 아주 멋쟁이죠. 아주 그냥 근사한 사람인데, 뭐, 이줄 씨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비슷한, 하여튼 방자. 이런 사람들은 잃어버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입체적 인물에서는, 독자들을 갖다 놀라게 하는, 요런 게 있지요. 그래서 이제 평면적인 성격은 2차원이라면 입체적인 성격은 3차원이다. 그래서 근대 소설에서는 되게 개성적이면서, 요새 소설이요? 개성적이면서 입체적 인물이 많이 나온다.
요것만 아시고,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이어서 강의해 드리기로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